룩소르 신전의 탐문이다. 이 신전은 크게 람세스 2세와 아멘호테프 3세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신전의 안쪽 부분은 대부분 아멘호테프 3세에 의해 완성되고 바깥쪽 부분은 주로 람세스 2세가 건축했는데 전면의 탐문도 역시 람세스 2세의 작품이다. 이 탐문의 앞에 있는 거상들 모두 람세스 2세를 표현한 것이다. 룩소르 신전은 전형적인 이집트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일단 우리가 룩소르 신전하면 떠올리는 사다리꼴 모양의 파일론은 두께가 4.5m에 달하는 신전의 정문이며 이 문을 통해서 신전으로 들어간다. 건축왕 람세스 2세가 지어 봉헌했고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석상들 역시 모조리 람세스 2세를 묘사한 것들이다. 1m 정도의 받침대 위에 15.50m의 거대한 람세스 2세의 좌상 2개, 높이 7m의 람세스 2세의 입상이 양쪽에 2개씩 총 4개가 있다.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룩소르 신전을 상징하는 석상이다. 탐문에는 히타이트 군대와 맞서 싸우는 람세스 2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람세스 2세가 전차를 타고 가면서 활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있다. 앞쪽에는 쓰러지는 적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세스 2세가 왕이 된 지 5년 후 라이벌이었던 히타이트와의 카데시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카데시 전투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였는데 아케나텐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대외 정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종교 개혁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라이벌이었던 히타이트의 세력에게 빼앗기게 된다. 아케나텐 이후 세티 1세가 즉위했고 빼앗긴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세트 1세가 군사작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파라오를 이어받은 람세스 2세도 이집트의 국력을 모아서 히타이트와 전쟁을 치르게 된다. 히타이트도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모았다고 한다. 이집트의 25,000명의 병력과 히타이트의 4만 명의 병력이 모였는데 히타이트는 히타이트 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제국들의 병력까지 다 모아서 이집트에 맞서게 된다. 초기에는 이집트가 히타이트의 전술에 휘말려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람세스 2세도 죽을 뻔했다. 하지만 끝까지 팽팽하게 대치하여 결국에는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 이후에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서로 손실이 크다 보니 결국에는 평화합정이 맺어지게 된다. 이 평화합정에 대한 문서가 이집트와 히타이트 문서에서 모두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평화합정의 내용이 매우 현대적이다. 예를 들자면 프로 교환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정치적 망명자의 인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서 망명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페널티까지 적혀있다. 사실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평화합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모두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 세력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다. 그래서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평화합정에는 상호방위협정도 들어가 있다. 만약 제3국이 히타이트를 공격하면 이집트가 지원하고 반대의 경우에도 히타이트가 지원하는 내용이 문서화되었고 당연히 상호 불가침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은 히타이트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잘 지켜졌다. 히타이트의 수도인 하트샤에서 평화조약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이 점토판에 확대 모형을 유엔에 기부했다. 현재 유엔 본부 앞에 있다. 탐문 바로 앞 왼쪽에는 22.5m 정도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는데 원래는 양쪽에 한 개씩 상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은 한 개만 남아있고 나머지 하나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 있다. 나무키를 보면 1833년 프랑스 군대가 오른쪽 오벨리스크를 떼어갔다고 하여 프랑스가 강제로 뺏어간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가 프랑스의 선물로 준 것이다. 이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프랑스는 이집트의 시계탑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집트는 이 시계탑을 카이로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에 세웠다. 하지만 시계탑이 고장나서 멈춰 있었는데 최근 이 시계탑을 고치기 위해 프랑스가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몇 년 뒤에는 이 시계탑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انا جبته في
graneros, quiero unos de 9 pulgadas. 탐문을 지나 신전 경내로 들어가면 람세스 2세의 안뜰로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 앞마당이다. 안뜰을 둘러치고 있는 2열의 기둥들은 모두 사암으로 제작했고 개수는 총 74개다. 이 신전 앞마당의 특이한 점은 기둥들 사이에 람세스 2세가 자기의 모습을 조각한 석상을 세웠다는 사실인데 카라고에서 오시리스의 영혼을 상징하는 입상들을 본인의 얼굴로 세운 것이다. 람세스 2세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자기 모습을 어디라도 세우고 싶어 했고 자기 이름을 최대한 많이 새기고 싶어 했던 인물이다. 이 입상들은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하나를 제외하면 모조리 장밋빛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 앞마당에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아부 하각이라는 모스크이다. 모스크는 룩소르 신전 기둥을 활용해서 건축되었다. 서기 395년에 콥트 교도에 의해 교회로 개조되었다가 640년에 다시 모스크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고고학 또는 관광 목적 등으로 부분적으로 여전히 사용 중이다. 석조로 지어진 고대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데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회로 사용되거나 여기처럼 모스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 로마 시대에는 이런 신전들이 요새로 활용되기도 한다. 로마 시대의 행정관청으로 활용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모스크는 룩소르 신전의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기둥이 모스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유적들을 답사하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고대 이집트를 다 파괴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라서 고대 이집트 유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잘못 알려진 헛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고대 이집트 유적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문화재청 정도의 국가기관이 이집트에서는 청보다 높은 부로 존재한다. 그만큼 이집트 정부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유적, 유물과 관련된 조사, 연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의 예산으로 문화재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지만 해외 자금을 끌고 와서 협력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은 이집트 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관련된 어떠한 연구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 앞마당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열주실이 있다. 높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아멘호테프 3세 시대에 건축된 공간이다. 신전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인 지성소로 가기 전에 들르는 공간이다. 탐문 뒤편 안뜰에는 케베의 주요 3신인 아멘의 아내 무트, 아들인 콘수를 위한 작은 성소가 있다. 투트모스의 3세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앞에 거대한 2개의 입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람세스 2세의 입상이다. 람세스 2세의 안뜰을 건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25m짜리 기둥들이 열을 이루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멘호테프 3세의 탐문이다. 지금은 기둥 주위 벽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서 기둥만 남았지만 원래 이 자체가 거대한 건물이었다. 아멘호테프 3세가 처음으로 룩소르 신전을 건립할 때 함께 세워졌으며 람세스 2세가 앞에 새로 탐문과 안뜰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신전의 정문이었다. 아멘호테프 3세의 탐문으로 들어갈 때도 람세스 2세가 상당 부분 뜯어고쳤기 때문에 이 탐문의 벽과 기둥들에도 온통 람세스 2세의 시리아어 히타이트 원정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아멘호테프 3세의 탐문 뒤에는 아멘호테프 3세의 앞마당과 대열 뒤실이 나온다.